안녕하세요. 정경유착의 뿌리는 유명한 것으로 1966년 5월에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일본의 미쓰이그룹과 공모해가지고 사카린을 55톤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당시 사카린을 건설자재로 그렇게 꾸며가지고 들여와서 판매하려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자 이제 부산세관이 이 포대를 압수하고 벌금을 당시 2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 밀수 구조에서 보면은 당시 중앙정보부, 한국의 그 국정원, 현재 국정원이고 한국의 CIA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앙정보부의 비호 아래서 그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 조달용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카린을 팔아가지고 정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에 일부를 정권에 상납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였다고 그럽니다. 물론 명확하게 이것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당시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경유착의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삼성은 그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어버이연합에 현금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또 전경련, 그러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서 삼성도 각종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는 곳과 전경련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보수단체 당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4년 1월에 청와대와 전경련은 고급 일식당에서 모여가지고 극우단체 지원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하에서 이 당시 70억 원의 자금을 전경련이 댔다고 그래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관제 대모가 있었죠. 이것은 바로 이 전경련의 자금이 동원된 겁니다. 당시 그 단식 투쟁을 하던 유가족 앞에서 치킨, 피자 이런 거를 먹고 마시고 조롱하던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그런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물론 돈이 송금된 것입니다. 근데 현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윤석열 총장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고 있고 특히 그 해경의 비인간적인 것을 지금 파헤치려는 순간에 윤석열을 친 것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잖아요. 왜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의문사항이죠.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게 작년 5월인 것 같아요. 바이오 헬스 산업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고 일종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에서 나온 이른바 보건인류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공개된 것이고 박근혜가 또 투자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삼성 의료 민영화 정책인데 이것을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추진을 할 거라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중에 하나로 그 개인의 질병 정보와 생체 정보를 기업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정보 분야의 데이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뭐 4+1이라는 그 여당 측에 공조하는 그런 정당들 모두가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그 로봇 팔을 이용한 그런 수술 이런 것이 한국에서 한창 유행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 그 의료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 배우라 그러나요? 그런 것을 되지 않았나, 그 로비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미국계 그 로봇 팔이 한국에서 의외로 아주 잘 나갔어요. 잘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그 병원, 의원 뭐 이런 데서는 그것이 마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두들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 세계화 전략,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한국은 엑스레이도 많이 치고 과도하게 로봇팔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세계화된 의료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치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원격 진료를 한국에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차 될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근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정경유착이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그 정책이나 법, 제도 이런 것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히 삼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말이죠. 왜 삼성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 그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그 한국 자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인 그런 방향을 쓸 거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정경유착 중에서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DJ, 즉 김대중 정부의 경제팀은 무엇을 했냐? 삼성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전자를 삼성에 내주는 방식으로 맞교환을 강요했다. 이것이 무산되자 법정관리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DJ 정부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삼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했고 삼성 자동차 특히 그것을 위해서 꽤 많이 그 일을 했고 오히려 대우를 죽이도록 그런 쪽으로 했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DJ를 일본에서 그렇게 그 마치 민주화 세력의 그런 상징으로서 물론 그럴 만은 했죠. 그렇지만 일본에서 픽업을 해서 한국에 데려다가 대통령으로 삼은 것은 미 CIA의 그런 작업이었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J 정부 하에서 자본, 은행 그런 것도 막 오픈을 했고요. 카드 사용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그 IMF를 어떻게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가장 제가 중시하는 건 일본 만화든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을 시작한 것이 DJ 정부 때였어요. 그건 제가 기억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김오중 전 회장, 대우 회장은 그래서 GM이 대우차 인수 과정 이런 말을 써요. 근데 GM은 이때 DJ 정부 때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렇게 한국의 정부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GM이 대우차를 인수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차는 6억 달러밖에 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한국의 산업은행이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특혜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GM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사실은 잘 나가지 않는 차예요. 미국 차예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산업은행의 지원이며 뭐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 정부를 많이 이용해서 겨우 지탱하는 그런 자동차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그룹 전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사화된 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까지도 DJ 정부에 대한 물론 이미지가 굉장히 민주정부라는 것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삼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박정희 때부터 계속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그렇게 정경유착을 계속 해온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과 삼성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김영삼 때 IMF를 겪게 된 것도 사실은 대우자동차의 부채가 너무 비율이 높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폭로한 것이 일본계의 증권사에서 폭로를 먼저 시작을 해서 마치 그것을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흔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업 부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국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IMF에 굳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IMF 체제를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IMF를 현재까지 쥐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소로스가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로스라는 세력은 미국 민주당 쪽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세력이고, 또 일본 자민당계의 사사카와 재단과 연관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재단이고, 또 영국계 돈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소로스 재단이죠. 근데 어쨌든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김영삼은 IMF를 받아들였고, 김대중 씨 DJ의 경우는 대우를 죽이고 삼성과 GM 일변도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두환을 사면시켰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전두환을 사면시키고 또 삼성과 GM을 굉장히 밀어줬다는 거예요. 대우차는 죽이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가톨릭이신 분이죠. 어쨌든 그렇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참여정부라고 그럴 듯이 삼성이 기획하는 모든 것을 따라한 사람이고요. 이명박 때는 삼성이 이명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삼성 유조선을 전복시켰잖아요. 전복시켜서 그걸 또 기름때를 닦느라고 온 국민이 그런 거를 했었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명박은 특히 4대강 사업을 마구 추진을 해가지고 한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대신에 정수기 사업으로
그 이명박의 친형인 이 소속돼 있는 그런 그룹이 그 정수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겠죠.